자, 제7강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스템에 대한 기본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본 방정식을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을 이용해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시스템에 대한 식이 컨트롤 볼륨으로 바뀌는 식을 변형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도 풀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계속 이어서 이너셜 컨트롤 볼륨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관성 컨트롤 볼륨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 이건 어떤 관성 모멘트냐면은 렉틸리니어 액셀러레이션이 일어나는 관성계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앵귤러 모멘텀 원리의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 그 다음에 열역학 제1법칙, 열역학 제2법칙에 대한 식을 순서대로 우리가 유도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설명하였듯이 이너셜 시스템은 관성계라고 얘기를 하며, 관성계는 시스템이 계가 정지해 있거나 또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가속이 되지 않는 계를 우리는 관성계라고 합니다. 그 시스템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하였듯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그 시스템의 리니어 시스템의 시간 변화율과 같다 하는 것이 뉴턴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하였듯이 시그마 F, 즉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단계 생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은 크게 서피스 포스와 바디 포스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을 컨트롤 볼륨의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여러분들이 그린다고 할 때, 프리바디 컨트롤 볼륨에 또는 시스템에 그려지는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은 시스템 또는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난다고 해서 이거 쓰고 저거 쓰고 하다 보면은 거기에 작용하는 힘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을 정확하게 표기할 수가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을 표시할 때 첫 번째, 여러분들은 바디 포스를 생각하십시오. 바디 포스는 무엇이냐면은 시스템의 중력에 의한 힘입니다. 지난 6강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디 포스는 중력에 의한 힘과 자기장에 의한 힘이 있다고, 자기장의 힘이 있으나 유체 역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이 유체 역학에서는 자기장이 존재하는 유체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에 작용하는 중력 외력 중 바디 포스는 중력에 의한 힘만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 중에 외력이 바디 포스와 서피스 포스로 나눠지는데, 바디 포스는 중력에 의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힘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력에 의한 힘을 바디 포스로 고려해서 표시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남는 힘은 컨트롤 서피스에 작용하는
서피스 포스가 되겠습니다. 이 서피스 포스에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고 점성력에 의한 힘이 있고 또 시스템에 가해지는 어떤 외력이 있다면 그 외력에 의한 힘들이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시스템에 작용하는 서피스에 작용하는 서피스 포스와 시스템의 바디에 작용하는 바디 포스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외력을 표시한다고 하면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그릴 시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을 실수하지 않고 정확하게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dP, dT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방법을 이용해서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와 인텐시브 프로퍼티로다가 P를 우리가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운 방법대로 N을 P라고 하고 이 P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타는 질량 M으로다가 N을 나누어 준 것이기 때문에 질량 M분의 N은 P이죠. P는 리니어 모멘텀입니다. 리니어 모멘텀은 MV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타는 우리가 V가 이타가 되죠. 따라서 레이놀드 트랜스포터 시오리엄을 이용하게 되면은 dN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려서 dN dT는 레이놀드 트랜스포터 시오리엄에 의해서 라운드 T V 이타 로 dV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에 대한 이타 로 이타 닷 DA가 되겠습니다. 이 식이 바로 레이놀드 트랜스포터 시오리입니다. 그럼 뉴턴 제2법칙에서 N에 해당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N에 해당되는 것이 N이며 이타에 해당되는 값이 속도 벡터이기 때문에 이 N 대신에 P 값을 리니어 모멘텀 값을 이타 대신에 V 값을 적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 식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리니어 모멘텀의 변화량은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시간 변화율에다가 플러스 컨트롤 서페이스에서 모멘텀 플럭스를 더한 값하고 같게 됩니다. 이것이 시스템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뉴턴 제2법칙으로 바뀐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식이 매우 복잡하게 많은 식들이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식은 벡터식이 되겠습니다. 즉 시그마 뉴턴 제2법칙이 시그마 F 이퀄 MA죠. MA이고 또는 DP DT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왼쪽에 있는 항 시그마 F는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나타내며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은 서피스 포스와 바디 포스로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서피스 포스는 압력,
점성력,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 등이 있으며 바디 포스는 그 시스템의 중력에 의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 힘은 시스템의 리니어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리니어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은 시스템에 대한 리니어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은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티오리엠에 의해서 컨트롤 볼륨에서의 시간 변화율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에서 모멘텀 플럭스 값으로 분해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이 식은 뉴턴 제2법칙에 대한 컨트롤 볼륨에서의 벡터식이 되겠습니다. 이 벡터식이 X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Y방향 모멘텀 이퀘이션, G방향 모멘텀 이퀘이션으로 이 세 개의 성분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죠. 따라서 이 일식은, 요식은 X방향으로의 외력의 합은 X방향으로 서피스 포스, X방향으로 바디 포스는 X방향으로의 컨트롤 볼륨의 시간 변화율 플러스 X방향으로의 컨트롤 서피스에서 모멘텀 플럭스 값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식은 Y방향의 식은 G방향에 대한 식이죠. 따라서 1식, 2식, 이거를 3식이라고 했을 경우 이 1, 2, 3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낸 것이 이 4식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이 1, 2, 3식을 벡터 형태로다가 표시한 식이 4식입니다. 이 4식은 1, 2, 3, 이 세 가지 식을 다 포함하고 있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너셜 컨트롤 볼륨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의 한 특별한 형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베르누이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은 로분의 P 2분의 V 자승 플러스 GG가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식으로 다시 이 식을 표현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중력 G로다가 양변을 나누게 될 경우 중력 G로 양변을 나누게 되면은 이 식은 로 G분의 P 플러스 2G분의 V 자승 플러스 G 이퀄 1정 이런 식이 되죠. 따라서 이 식의 이 베르누이 방정식이 나오게 된 전제 조건은 첫째, 스테디 플로우인 경우이다. 스테디 플로우는 지난 시간에 또 설명을 하였듯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0인 플로우, 즉 시간에 대해서 플로우의 프로퍼티 값이 변하지 않는 유체 이동을 우리는 스테디 플로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프릭션이 없는 유체 유동장입니다. 아이디얼 플로우인 경우에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유동장은 스트림 라인을 따라서 우리가 흘러가는 유체 유동이다. 스트림 라인은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리마인드 시켜보면은 스트림 라인은 유체 입자가 흘러가는 궤적의 접선 방향의 속도의 접선 방향들을 쭉 이어놓은 식이 스트림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식은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 유동인 경우에 적용이 되는 식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경우의 베르누이 방정식은 스테디 플로우이고 프릭션이 없고
그 다음에 스트림라인을 따르는 유체 유독이고 비압축성 유체인 경우에 적용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관성체적인 경우에 모멘텀 이퀘이션을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너셜 컨트롤 볼륨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또는 정지해 있는 시스템에 대한 식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거나 또는 정지해 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의 식은 우리가 좌표축이 절대 좌표계와 상대 좌표계로 우리가 표시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X, Y 절대 좌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상대 좌표계가 X, Y 상대 좌표계가 있는 경우 임의의 점 P가 P점에 있을 때 이 P점은 그러니까 A점 P점이라고 할 때 여기를 O점이라고 라지 XY는 우리가 절대좌표계고 스몰 XY는 라지 XY에 대한 상대좌표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를 벡터로다가 우리가 표시하면은 OP 벡터는 OA 벡터 플러스 AP 벡터가 되겠죠. 그럼 시스템의 뉴턴 제2법칙을 우리가 이 식에 적용하게 되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외력은 우리가 서피스 포스와 바디 포스로다가 나눈다고 했습니다.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은 이 시스템의 XY 좌표계에서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본 P점의 속도에 의한 컨트롤 볼륨의 시간 변화량 플러스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본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모멘텀 플럭스 값의 합이 그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의 합과 같다라고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너셜 시스템인 경우에 시스템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경우 또는 정지해 있는 시스템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을 컨트롤 볼륨에 대해서 적용하는 식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일정한 가속도로 렉티리니어 액셀러레이션이 일어나는 이너셜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을 우리가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봤듯이 절대 좌표계 XY 좌표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좌표계 스몰 xy인 상대 좌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점 P의 파티클이 P 위치에 A.O.점 있을 때 거리 OP는 OA 플러스
AP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 미분하게 되면 바로 가속도 항이죠.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가속도이기 때문에 거리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가속도를 우리는 A라고 하면은 A, X, 절대좌표계 XY에서 바라본 가속도는 OA는 XY축에서의 가속도죠. XY에서 가속도고 그 다음에 이것이 상대 가속도 AP, 가속도 AP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시그마 F는 절대좌표계에서 시그마 F는 MA 절대좌표계 XY이기 때문에 AXY는 요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XY는. 따라서 이거는 MA 스몰 xy 플러스 MA 상대 좌표계 이렇게 되겠죠. 요 식은 우리가 이 상대 좌표계에 대한 리니어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식은 dp 스몰 x y dt로 표시되죠. 그 다음에 요 식은 요 점에 상대 좌표계에서 바라봤을 때 상대 가속도에 의한 상대 관성력이 되겠습니다. 즉, 요 빨갛게 표시된 요 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질량 M은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한 것이 질량 M이기 때문에 요 식이죠. 따라서 이 식들을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식으로다가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은 두 가지가 있죠. 바디 포스에 의한 힘과 서피스 포스에 의한 힘. 그리고 컨트롤 서피스, 컨트롤 볼륨의 상대 좌표계의 컨트롤 볼륨에서의 내부 변화량. 플러스 상대 좌표계에서의 컨트롤 서피스에서 모멘텀 플럭스 값. 플러스 상대 좌표계에 대한 상대적인 관성력이 있는데 그 관성력이 왼쪽으로 이항이 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컨트롤 볼륨의 상대 관성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성계가 선형적으로 가속이 되는 경우, 가속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뉴턴 제2법칙에 의한 컨트롤 볼륨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은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힘, 컨트롤 볼륨의 바디 포스, 그리고 그 컨트롤 볼륨의 상대적인 관성력은 컨트롤 볼륨의 내부 시간 변화량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모멘텀 플럭스 값하고 같다 하는 것이 뉴턴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각 운동량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운동량 법칙은 여러분들이 시스템에 대한 각 운동량 법칙은 이와 같이 표시된다고 지난 강좌에서 배웠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은 그 시스템의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하고 같다. 앵귤러 모멘텀은 H는 팔거리에다가 크로스 프로덕트 리니어 모멘텀을 한 것이죠. 따라서 이 식도 우리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와 인텐시브 프로퍼티로 쓴다면은 N은 앵귤러 모멘텀 H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가 될 것이고 인텐시브 프로퍼티 이타는 H를 앵귤러 모멘텀을 질량 M으로 나눈 것이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인텐시브 프로퍼티는 거리를 속도 V와 크로스 프로덕트 한 값이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되겠죠. 따라서 여기서 dnDt는 라운드 t 이타 로 부피에 대한 적분과 그 다음에 컨트롤 서피스의 이타 로 dA 벡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n은 h가 n이고 이타는 r 크로스 v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타가 r 크로스 v 그 다음에 이타가 r 크로스 v고 v 탑 요 식이 있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모멘트의 합은 리니어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하고 같다는 것이 시스템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 앵귤러 모멘텀의 시간 변화율은 컨트롤 볼륨의 시간 변화율과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앵귤러 모멘텀 플럭스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앵귤러 모멘텀은 우리가 서피스 포스의 모멘트 값 플러스 바디 포스의 모멘트 값 그리고 샤프트에 작용하는 토크 값은 컨트롤 볼륨의 시간 변화율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플럭스 값과 같다 하는 것이 컨트롤 볼륨에서의 앵귤러 모멘텀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 식은 컨트롤 볼륨에 대한 앵귤러 모멘텀의 식입니다. 다음으로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을 컨트롤 볼륨에 대한 연력학 제1법칙으로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으로 이와 같이 시스템에서 표시된다는 것은 지난 강좌에서 배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라지 E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로 이 익스텐시브 프로퍼티는 우리가 단위 질량으로 나누면 이것이 인텐시브 프로퍼티가 되고 이 인텐시브 프로퍼티 E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듯이 내부 에너지 플러스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로 나타난다고 하였죠. 따라서 요 시스템에 대한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은
컨트롤 볼륨에서의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컨트롤 서페이스에서의 인터널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과 같다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 그러면은 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력학 제1법칙은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는 열량,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는 일, 그 다음에 시스템에 작용하는 시어 포스에 의해서 작용하는 프릭션 워크 또는 그 외 다른 일들은 컨트롤 볼륨의 내부의 에너지의 변화량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에너지의 변화량의 합과 같다는 것이 연력학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럼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시스템에서의 연력학 제2법칙은 이와 같이 표시가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식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라지 S는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이고 이 라지 S가 질량 M에다가 스몰 s, 즉 인텐시브 프로퍼티인 스몰 s를 곱하게 되면은 익스텐시브 프로퍼티인 엔트로피가 되고 이 스몰 s는 질량이 배제된 인텐시브 엔트로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레이놀드 트랜스포트 시오리움을 이용해서 컨트롤 볼륨에서의 엔트로피의 변화량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엔트로피의 플럭스 값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컨트롤 볼륨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 플러스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엔트로피 플럭스 값은 컨트롤 서피스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열량, 주어진 온도에서 열량의 변화와 같거나 또는 이것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이퀄인 경우는 이 시스템은 가역 과정이 겪는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제6강과 7강을 통해서 컨트롤 볼륨과 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 기본적인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문제에 적용하고 풀 것인지 그 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는 지금 이 통 안에 유체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통이 깊이 H인 유체가 차 있으며 이 통의 무게는 탱크의 무게는 W 탱크이고 이 안에 차 있는 유체의 무게는 WH2입니다. 그리고 이 1점을 통해서 유체가 흘러 들어오며 2점과 3점을 통해서 유체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통과 물이 차 있는 이 통을 저울에 올려놨을 경우 이 저울에 나타나는 저울의 눈금이 얼마가 되는지 구해보자 하는 것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본 문제에서 주어진 것은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를 물리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값을 보면은 H 값이 주어졌고 W 탱크 값이 주어졌고 WH2O 값이 주어졌고 A2와 A3의 단면적이 같고 그 다음에 1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V1의 속도가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1점의 단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것은 이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을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우리가 컨트롤 서피스, 컨트롤 볼륨으로 잡으면은, 자, 여러분들은 지금 배운 게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으며, 뉴턴 제2 법칙, 앵귤러 모멘텀 법칙, 연력학 제1, 2 법칙을 배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린 후에 여러분들이 적용해야 될 식들이 먼저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유량 Q나 또는 속도 V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는 2점과 3점을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를 모릅니다. 그럼 우리는 유체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 H1이 H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1점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체는 2와 3으로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야지 질량이 보존이 되니까. 이 질량이 보존의 법칙을 이용해서 1점의 유량은 즉 CS V N dA 이퀄 0을 이용해서 1점, 2점, 3점에 이 일식을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1점에 V.N dA 플러스 2점에서 V.N dA 플러스 3점에서 V.N dA 이퀄 0을 이용하여 2점과 3점에서의 유체의 속도를 구합니다. 그럼 2점과 3점의 유체의 속도는 우선 우리가 1점에서 들어온 유량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량 Q는 A1 V1이죠. 이 유량이 2점과 3점으로 같이 나간 양과 같기 때문에 A2 V2 플러스 A3 V3하고 같게 되죠. 여기서 A2와 A3가 같기 때문에 V2와 V3는 같은 속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V2 이퀄 V3는 이 A2분의 A1 V1이 됩니다. 그럼 속도를 구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뉴턴 제2 법칙을 적용하여 이 RY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RY는 Y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는 Y방향에 대한 모멘텀 이퀘이션만 고려를 합니다. 그럼 Y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은 시그마 Fy 이퀄 여기서 유체는 일정한 속도로 들어오고 Y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속도에 유량이 없으니까 M, A, Y에서 Y방향으로 이 시스템은 가속이 되지 않기 때문에 Y방향으로 힘은
이퀄 0이 되겠습니다. 그럼 Y방향의 힘은 요 힘이 있고 요 힘이 Y방향이고 요 힘이 Y방향의 힘이죠. 따라서 RY 마이너스 WH2O 마이너스 W 탱크 이퀄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모멘텀 플럭스 값. 이걸 같습니다. 그럼 Y 방향으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는 요 면에서뿐이 없는 것이죠. 요 면으로 우리가 유체가 들어오는 것만 있으니까 요거는 로 V1 자승 A가 되죠. 따라서 A1 우리가 문제에서 WH2O가 주어졌고 WT가 주어졌고 또 A1, V1이 주어졌기 때문에 RY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컨버징 노즐을 통해서 유체가 V의 속도로 분사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V의 속도로 분사되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이드밴은 속도 U로 X방향으로 움직여 갑니다. 그리고 이 가이드밴은 X축과 각도 60도의 각도가 기울어져서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죠. 따라서 이 시스템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자 이제 문제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은 V가 알려졌고 U가 알려졌고 각도 세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한 컨트롤 볼륨을 우리가 잡아보면은 자 컨트롤 볼륨을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컨트롤 볼륨이 이렇게 잡히는 거죠. 그럼 이 시스템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고정좌표계에서 여기에 사람이 있다면은 이거는 고정좌표계고 그 다음에 요 움직이는 가이드밴에 사람이 있다면은 이 움직이는 가이드밴에 있는 사람은 여기서 접근해 오는 유체가 속도가 V-U의 속도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즉 V-U는 상대 좌표계, 절대 좌표계에서 봤을 때 이 상대 좌표계의 V 값은 1이 됩니다. 따라서 스몰 v, 스몰 xy는 상대 좌표계에서 본 속도는 v-u가 되죠. 따라서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포스는 반력 F가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똑같이 V-U 속도로다가 유체가 빠져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뉴턴 제2법칙에 의하여 상대 좌표계에 대한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해 보면 시그마 F는
시그마 F는 이 컨트롤 볼륨에 대한 시간 변화율은 우리가 0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V-U 자승 로 dA 여기서의 점을 우리가 1점이라고 하고 여기서의 점을 우리가 아웃렛에서 2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1점 또는 마이너스값 플러스 2점에서는 V-U 자승 V-U 좌표값이 이게 코사인 세타 I 벡터 플러스 사인 세타 J 벡터 곱하기 자 다시 곱하기 자승 코사인 세타 I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세타 J 닷 코사인 세타 I 플러스 사인 세타 J의 닷 프로덕트가 되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게 되면은 F는 X방향,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이 방향의 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F는 X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F는 이 컨트롤 서피스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컨트롤 서피스에서의 모멘텀 플럭스와 이 방향으로 나가는 모멘텀 플럭스의 X방향의 성분만 취하면 되겠습니다. 로 V-U 자승 코사인 세타 A 마이너스 로 V-U 자승 A가 되죠. 따라서 이거를 F는 요 식을 정리해서 쓰면 F 값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댐에 유체가 차 있고 그 다음에 수문을 통해서 유체가 깊이 0.429m인 깊이로 속도 7m/s의 속도를 가지는 유체가 빠져나온다고 할 경우에 이때 이 평판에 작용하는 힘 F를 구해라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질량 보존의 법칙은 유체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질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컨트롤 볼륨의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지나가고 나가는 유체의 속도를 알고 있다면 질량 보존의 법칙은 적용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이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유체의 속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질량 보존의 법칙은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이 시스템에 대한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우리가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이런 컨트롤 볼륨을 우리는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트롤 볼륨에 작용하는 외력은 바디 포스와 서피스 포스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 시스템에서 이 물의 중력이 바디 포스가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작용하는 힘 F는 X방향의 힘이기 때문에 X방향으로는 바디 포스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디 포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X방향으로는. 그 다음에 바디 포스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페이스 포스에는 어떤 힘들이 있습니까? 우선 이 판에 작용하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F가 있죠. 그리고 서페이스 포스에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유체, 이 면에 이 유체의 수압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이 있고 이 면에도 유체의 수압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이 있습니다. 즉, 이 수압에 의해서 작용하는 압력은 여러분들이 유체 정력학에서 배웠던 수압에 의한 힘을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이 면에 작용하는 수압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F1은 2분의 1 로, 자, 어떻게 되죠? 이 면에 작용하는 수압은 여기서 임의의 y만큼 떨어지고 이 dy 되는 면에 압력 dp가 있다고, p가 있다고 한 경우 이 F1은 PDA이며 PDA는 이 P는 수심에 비례한다고 하였죠. 따라서 ρ, G, Y, D, Y가 되겠습니다. 수심의 깊이가 0에서부터 H까지 되는 것이고 따라서 이거는 2분의 1 ρ, G, H 자승의 힘이 이 면에서 작용하고 또 마찬가지로 이 2점에서는 F2가 2분의 1 로지 D2 자승의 힘이 작용하겠습니다. 그럼 시그마 F 이퀄 MA에서 작용하는 힘 이쪽은 F. 따라서 F1 외력은 F1 마이너스 F2 여기서 작용하는 힘 빼기 F는 이쪽 면을 통해서 지나가는 유체 플럭스 값, 이쪽 면을 통해서 지나가는 유체 플럭스 값하고 같게 되죠. 따라서 로 V2 자승 D2 마이너스 로 V1 자승 H가 됩니다. 여기서 F1 여러분들이 수압에 의한 힘이니까 유체 정력학에서 배운 방법대로 F1을 구해서 우리가 구해서 알고 있는 값, F2 역시 알고 있는 값, 그 다음에 이 2점과 1점을 통해서 지나가는 모멘텀 플럭스 값을 이 표시되고 이게 이제 구해서 아는 값이 되죠. 따라서 이 F가 이 판에 작용하는 힘 F가 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제 문제는 이 컨버징 노즐에 있어서 컨버징 노즐에서 이 직경이 D1이고 직경이 D2인 D2로 좁아지는 컨버징 노즐이 있습니다. 이 컨버징 노즐에 유체의 유량 Q로 흘러갈 경우 요 위치에서 압력 P1을 구해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P1을 구하는 문제인데 P1을 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여러분들은 유체의 컨트롤 볼륨을 우리는 요 점선 부분을 우리가 유체의 컨트롤 볼륨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컨트롤 볼륨의 컨트롤 서페이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유체의 속도를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점을 통해서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
문제에서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이점을 통해서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 모르죠? 구해야 되겠죠? 그럼 유체의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유체의 속도를 구합니다. 그럼 질량 보존의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선 유체의 유량이 주어졌기 때문에 요 점을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를 V1, 이 점을 통해서 지나가는 유체의 속도를 V2라고 할 경우 유량 Q는 A1 V1 equal A2 V2가 되죠. 따라서 V1은 A1분의 2가 되고 V2는 A2분의 Q가 됩니다. 자, Q는 문제에서 주어진 값이고 또 직경 D1도 알기 때문에 우리가 A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A는 4분의 파이 D 자승이죠. 그럼 V1, V2가 질량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법칙이 뉴턴 제2법칙이죠. 뉴턴 제2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외력은 X방향으로 작용하는 외력은 이 면에서 작용하는 압력에 의한 힘이 있고 이 면에서도 대기압에 작용하지만은 이 시스템은 대기압에 대한 상대 압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대기압에 대한 힘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작용하는 힘은 P1A1이 작용하게 되고 여기에 작용하는 외력은 이것뿐이 없죠.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스무스하게 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프릭션 포스는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럼 이 힘이 컨트롤 서피스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모멘텀 플럭스 값하고 같다는 식을 이용하여 로 V2 자승 A2 빼기 로 V1 자승 A1 그래서 이 식에서 우리는 P1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유체를 지배하는 기본 방정식에 대한 컨트롤 볼륨에서의 지배 방정식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하였고 그 다음에 그 유도된 지배 방정식을 이용하여 우리가 실제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유체 역학에 대한 문제를 이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 컨트롤 볼륨에 대한 유체의 지배 방정식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물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또 문제에 실제로 이러한 식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많은 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통해서 이거를 숙달을 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